조류독감, 신종플루, 코비드 바이러스까지 이런 감염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불,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병인데요. 인간의 오장을 목화토금수 5행에 배치하면 폐는 금이고 기관지는 목, 신장은 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감염병은 어떤 장부를 상하게 할까요? 먼저 신종플루는 기관지 쪽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코비드19는 폐를 상하게 했죠. 기관지는 목, 폐는 금입니다. 그럼 목과 금을 태우거나 없애는 극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 불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불은 나무를 태우고 쇠를 녹이죠. 이런 것을 화기가 침범한다, 상화가 침범한다고 얘기합니다.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식 냄새를 잘 못 맡는 것이고, 롱 코비드에 걸린 사람들은 몇 달이 지나도 후유증을 앓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숨이 차서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호흡기와 폐 기능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화기운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감염병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생각나게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날 그때를 1990의 9, 7의 달이라고 말했는데요. 9는 분열의 끝, 7은 화, 불의 끝을 의미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불은 두 가지 숫자로 표현합니다. 2와 7인데요. 7은 양화, 번성한 불, 군화이고 2는 음화, 은은한 불입니다. 7화는 한순간에 확 번지는 불이기 때문에 화기가 침범해서 폐와 기관지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조류독감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조류독감은 이름처럼 처음에는 새, 조류에게 감염되었죠. 조류는 오행에서 화를 상징합니다. 날아오르고 퍼지는 성질이 화인데요. 화기가 강한 감염병으로 목과 금이 상하는 것을 보호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신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동력원인데요. 신장을 보호해 주는 게 인위적인 방법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이 처음 돌았을 때 발병률을 확 떨어뜨린 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액인데요. 보통 링거라고 하는 수액은 19세기 영국 의사였던 시드니 링거가 처음 발명한 것입니다.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효과를 준다는 수액을 맞고 나서 발병률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수기를 보호해줬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하는 처방이 수액을 맞는 건데요. 수액을 맞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몸에 조금씩 힘이 생기죠. 이에 반해서 동양 의학에서 신장, 원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아하죠? 잘 들어보세요. 보한다는 것은 보충해준다, 돕는다는 뜻입니다. 병이 나는 것은 인체의 균형, 조화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동양의학은 기운을 보해주는 보약을 먹고 서양의학은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제, 진통제, 진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들어있는 약을 먹죠. 동양은 조화와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고 서양은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건강을 지키는 제1원칙은 같습니다. 뭐냐? 히포크라테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동의보감. 수승화강. 수는 위로 올라가고 화는 밑으로 내린다. 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몸의 건강이 파괴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수승화강이 무너져서 역전되는 것입니다. 뚜껑 열린다, 화병 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장의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신장의 물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는 수승화강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상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감기 걸리면 머리에 열이 나잖아요. 몸의 평형 상태가 무너진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은 대부분 신경성 질환이 많은데요. 자꾸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다 보니까 머리로 확기운이 올라오고 찬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심장병 등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데요. 명상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머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머리 위로 올라오는 확기운을 자꾸 밑으로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명상만으로는 완전히 평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보다 적극적인 수행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수행은 몸과 마음이 처음 생겨날 때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화와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수행을 해서 수승화강을 계속 반복시켜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에서 시속 1660km 정도 되는데요. 자전이 멈추면 시속 1660km로 날고 있는 비행기가 딱 멈추는 것과 같죠. 그러면 앞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자전이 멈춘다는 것은 1660km로 달리던 지구에서 그 속도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낮과 밤이 없어지겠죠. 하루의 낮과 밤이 1년에 6개월은 낮, 6개월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인 지역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밤인 지역은 계속 내려가겠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전이라는 회전, 구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아다니겠죠.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처럼 우주는 끊임없이 하나의 운동을 합니다. 순환 반복인데요. 낮과 밤, 사계절, 생과 사. 우리 폐가 들숨 날숨을 쉬고 피가 온몸을 끊임없이 도는 것처럼요. 이 음과 양의 운동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약해지거나 강해져서 치우치게 되고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 평형이 조금씩 깨지면서 결국에는 숨을 멈추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조화와 균형을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수행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혀 새로운 병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이야기했던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급살병의 정체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몸의 수기를 고갈시키는 우리 생명의 근원을 파괴하는 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걸 이겨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에 보면 단풍이 정말 알록달록하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다가 바싹 말라 죽잖아요. 푸른 이파리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며칠 지나면 바람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낙엽이 되어 바싹 말라 사라지는데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나무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모든 수기를 뿌리로 돌린 다음에 이파리로 통하는 줄기 안에 코르크 재질의 덜켜라는 벽을 만들어서 수맥을 막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잎사귀로 물이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겠죠. 녹색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들고 속으로는 서서히 말라가다가 바람이 불면 톡 떨어져서 낙엽이 되는 건데요.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불어닥치는 이름 모를 병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수기가 점점 말라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화려한 인생, 인싸에 취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작스러운 가을 찬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의 생명순환을 조화와 평형 상태로 이루어야 한다. 수기를 저장하자.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